딱 10년 전 60세 시절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진 않았을 텐데 70대 어르신이 병상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내뱉은 첫마디입니다. 실제 국내 최고 수준의 노인 전문 병원에서 60대 중후반 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응답자의 무려 80% 이상이 60대 초반으로 다시 되돌아간다면 지금과는 180도 다른 삶을 살겠노라 고백한 것입니다. 통장 잔고가 충분하다고 방심했던 순간, 건강은 당연히 유지될 거라 믿었던 오만함, 그리고 내 가족과의 소중한 한때를 나중에라는 핑계로 미뤘던 모든 선택들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과 후회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수천 명의 노년층이 털어놓은 가장 뼈아픈 실책과 10년 뒤 눈물 짓지 않기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삶의 전환점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영상 내용이 마음에 와 닿으신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지혜를 나누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나은 노후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실제로 70대 한 어르신의 이야기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62세가 되던 해 아내가 머리가 지끈거린다고 호소했을 때 그는 나이 들면 누구나 겪는 흔한 두통이라며 가볍게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나 불과 3년 뒤 아내는 뇌종양 말기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고 초기에 발견했다면 충분히 고칠 수 있었다는 의사의 절망적인 말에 그는 지금도 매일 밤 스스로를 자책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노년의학회 통계에 따르면 70대 어르신 대다수가 60대 시절 나타난 작은 이상 신호를 방치한 탓에 현재 극심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똑같이 60대를 맞이하고도 70대와 80대에 완전히 다른 축복의 삶을 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자마자 매일 30분씩 걷기를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한 어르신은 수치를 정상으로 돌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매주 등산을 다니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60대에 선택한 사소한 습관 하나가 10년 뒤 당신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오늘 내리는 작은 결단이 우리의 미래를 바꿉니다. 건강한 노년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분이 영양제나 정기검진에만 온 힘을 쏟곤 하지만 의학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노년 생존의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나도 모르게 사라지고 있는 근육량입니다. 지금 계신 자리에서 손가락으로 자신의 종아리 가장 굵은 부위를 감싸진 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손가락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너무나 쉽게 맞닿는다면 당신의 몸속에서는 이미 무서운 속도로 근육이 빠져나가는 위험 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근감소증이라 부르며 60세 이후가 되면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매년 2에서 3%씩 근육이 빠르게 사라집니다. 단순히 걸음걸이가 느려지거나 기운이 떨어지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진정한 공포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노년내과 연구진의 임상 발표에 따르면 정상 수치보다 근육량이 20% 이상 줄어든 노년층의 경우 치매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보다 무려 3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종아리 근육은 하체의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뿜어 올려주는 이른바 제2의 심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근육이 무너지면 전신의 혈순환과 뇌 기능까지 순식간에 저하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몸을 살리는 알짜 건강 정보를 매주 빠짐없이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소중한 이들의 건강을 함께 지키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75세 이영호 씨는 60대 초반 무릎이 아플 때 운동 대신 진통제만 먹으며 버텼다가 근육이 완전히 빠져버려 지금은 화장실조차 스스로 가지 못해 눈물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 73세 박영자 씨의 삶은 전혀 달랐습니다.
종아리가 가늘어지는 위기를 느낀 뒤 매일 딱 3분씩 간단한 동작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의자나 벽을 잡고 바르게 선 자세에서 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 내리는 동작을 하루 20번씩 3차례 실천했을 뿐인데 불과 6개월 만에 줄어들었던 근육이 다시 차오르고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최근에는 손주의 결혼식장에서 당당하게 춤을 춰 주변에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하루 단 3분의 뒤꿈치 들기 운동이 10년 뒤 당신이 스스로의 발로 당당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위대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평생을 피땀 흘려 일하고 손에 쥔 수억 원의 퇴직금. 과연 이것만 있으면 노후 걱정은 완전히 끝난 걸까요? 안타깝게도 국민연금공단의 충격적인 보고서에 따르면 5억 원 이상의 거액을 받고 퇴직한 은퇴자 중 상당수가 불과 5년 만에 극심한 경제적 빈곤에 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퇴직 직후 맞이하는 1, 2년은 마치 신혼여행과도 같아서 오랜 직장 생활의 압박에서 벗어난 해방감과 목돈이 주는 안도감 때문에 지출을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에 아직 돈이 많이 남았다는 착각, 자녀들의 무리한 사업 지원이나 아파트 마련 요청,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병원비 지출이라는 3가지 함정이 겹치면 그 많던 돈도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내고 맙니다. 실제로 35년간 교직에 몸담으며 6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던 한 어르신 역시 처음 2년은 여행과 골프를 즐기며 풍족하게 살았지만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와 자녀 지원으로 불과 5년 만에 아파트 관리비조차 내기 힘든 신세가 되었습니다. 노후 자금 관리는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보다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어 지키느냐가 핵심입니다. 통장 하나에 모든 돈을 모아두면 돈이 어디로 새는지조차 모른 채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자산관리법이 있습니다. 바로 목적에 따라 자금을 분리하는 4개의 통장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는 전체 자산의 60%를 담아두는 원금 통장입니다. 절대로 건드리지 않고 정기예금이나 국채 등 안전한 곳에 묶어두어 노후에 가장 든든한 버팀목으로 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0%를 할당하는 생활비 통장으로 매달 들어오는 연금과 이자 수입 범위 안에서만 지출하도록 철저히 통제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15% 비율의 비상금 통장입니다. 갑자기 수술을 받거나 큰 병원비가 들어갈 때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내 자존감을 지켜주는 결정적인 방파제가 됩니다. 마지막 4번째는 남은 5%를 넣는 행복 통장입니다. 액수는 적지만 순전히 나의 취미나 손주들 용돈으로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삶의 기쁨과 품격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노후의 돈 관리는 거창한 투자 기술이 아니라 지금 당장 통장을 나누고 원칙을 세우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통장 4개를 만드는 이 사소한 행동 하나가 10년 뒤 당신의 경제적 자유와 평안한 삶을 완벽하게 보장해 줄 것입니다. 돈과 건강을 모두 쥐고 있어도 노년에 찾아오는 지독한 외로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느끼는 심각한 고독감은 심장병이나 비만보다 수명에 더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이 두렵다는 이유로 무작정 아무나 만나려 하거나 자녀들에게 집착하면 오히려 더 큰 비극을 초래합니다. 홀로 남은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매일 자녀들에게 전화하고 주말마다 오라고 강요했다가 결국 자녀들이 연락을 피해 더 깊은 절망에 빠진 70대 어르신의 사연처럼 말입니다. 외로움에 쫓기듯 자식의 삶을 숨막히게 만드는 것은 부모와 자식 관계마저 끊어놓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은 고독을 피해야 할 괴물이 아니라 내 자신과 솔직하게 대화하는 소중한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10년 전 홀로 되었지만 탁구 동호회 활동과
도서관 독서, 음악 감상으로 하루를 풍성하게 채우며 살아가는 78세 이명준 씨처럼 말입니다. 그분은 하루 한 번 사람 만나기, 하루 2시간 온전히 혼자 있기, 자녀와의 적절한 거리두기라는 3가지 철칙을 지키며 그 누구보다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관계의 지혜와 마음가짐을 공유하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삶의 깊이를 더하는 최고의 영상을 제작하는 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비결로 하루의 시간을 3가지 영역으로 나눠 관리할 것을 권장합니다. 첫 번째는 만남의 시간입니다. 억지로 외로움을 달래려 아무나 만나기보다 동호회나 봉사처럼 나와 취향이 맞고 공통의 열정을 나눌 수 있는 이들과 깊이 있게 교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장의 시간입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 복지관 강사로 활약하는 어르신처럼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을 배울 때 삶의 가치와 기쁨이 배가 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온전히 혼자 있는 고독의 시간입니다. 텔레비전이나 전화기를 잠시 꺼두고 독서를 하거나 일기를 쓰며 나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고독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타인과도 건강하고 대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자신을 아낄 줄 아는 건강한 이기심이 바로 당신의 노년을 그 누구보다 찬란하게 빛내줄 것입니다. 성생을 바쳐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자녀에게 모두 넘겨준 뒤 정작 본인이 몸이 아플 때 수술비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거나 자식들 눈치를 보며 비참한 노후를 보내는 안타까운 일들이 주변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식 잘 되는 것이 내 행복이라 믿으며 가진 전부를 퍼주었지만 그 결과가 부모의 지독한 빈곤과 자녀의 자립심 결여로 돌아오는 이른바 부모 희생 증후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큰아들과 작은아들, 아파트 마련을 위해 퇴직금을 전부 쏟아부었던 한 어르신은 정작 본인이 아플 때 자식들이 명절에도 제대로 찾아오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며 모든 것을 퍼준 선택이 자식들의 효심마저 없애버렸다며 눈물로 후회했습니다. 자식에게 내 노후 자산을 전부 쥐어주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자식의 홀로 서기를 방해하고 부모 자식 관계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수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올바른 경계 설정과 소중한 인연을 오래도록 지켜내는 노후의 지혜에 깊이 공감하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유익하고 진솔한 삶의 지혜를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반면 퇴직 당시 자녀들에게 지원의 한계를 명확히 선언했던 70대 김영기 씨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적절히 돕되 나머지는 너희 스스로 헤쳐나가라고 선언하자 오히려 자녀들이 경제적 부담감 없이 진심으로 감사해하며 자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전문가들 역시 부모가 경제적으로 완벽히 자립해 있을 때 자녀와의 관계도 훨씬 건강하고 온전하게 유지된다고 입을 모읍니다. 자녀와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명심해야 할 경계 형성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첫째, 내 노후와 병원비는 부모 스스로 책임진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둘째, 자녀를 도울 때는 노후 생활을 위협하지 않는 명확한 한계선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셋째, 자녀를 향한 따뜻한 애정과 냉정한 경제적 지원을 철저히 분리해야 합니다. 마지막 넷째, 자녀가 살면서 겪는 시행착오와 실패를 묵묵히 지켜볼 수 있는 부모로서의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부모가 자신만의 삶을 굳건히 바로 세울 때 비로소 자식도 부모도 모두 행복해지는 진정한 가족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루만이라도, 딱 하루만이라도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시한부 선고를 받은 82살의 한 어르신이 떨리는 손으로 남긴 마지막 편지 내용입니다. 평생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내달리며 돈도 벌고 높은 사회적 위치까지 올라갔지만 막상 인생의 끝자락에 서고 보니 그가 가장 후회한 것은 성취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임종을 앞둔 어르신 1000명 중 무려 93%가 과거에 열심히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한 게 아니라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순간들을 무심코 놓치고 살아온 것을 가장 슬퍼했다고 답했습니다. 하려 했던 성공의 순간보다는 따스한 아침 햇살을 받으며 마셨던 차 한 잔의 여유, 퇴근길, 아내가 끓여준 따뜻한 된장국 한 그릇의 맛, 아이들이 어릴 때 다 함께 웃으며 시청했던 텔레비전 프로그램처럼 아주 소소한 일상의 장면들이 가슴 시리게 그리웠던 것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살아가는 분들은 더 이상 무언가를 소유하려 애쓰지 않고 지금 눈앞에 존재하는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음미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옷장과 안 쓰는 살림살이를 비워내는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며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것 또한 훌륭한 방법입니다. 나를 누르던 욕심과 걱정을 비워낼수록 진정으로 내 삶을 채우고 있던 소중한 가치들이 비로소 투명하게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일 밤 잠들기 전 나를 기쁘게 했던 작은 일들을 적어보는 감사일기는 노년의 삶을 찬란하게 빛내주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아침에 걸려온 자녀의 안부 전화 한 통, 마트 계산대에서 만난 친절한 직원의 미소, 저녁 산책길에 마주친 이웃과의 반가운 인사 같은 소소한 순간들을 기록하다 보면 내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소중한 선물이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거창하고 복잡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매일 아침 단 5분이라도 나만을 위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내게 찾아올 단 한 가지의 감사한 일을 마음속으로 찾아보는 겁니다. 이 작고 사소한 습관 하나가 10년 뒤 당신의 삶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인생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60대 이후 뇌 연령을 15년 이상 젊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비결이 마침내 밝혀졌습니다. 놀랍게도 그 비결은 고난도의 운동이나 비싼 영양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습관이었습니다. 84세 한 어르신은 5년 전 치매 초기 증상을 진단받았지만 손주들과 소통하기 위해 스마트폰 사용법과 영상 촬영 기술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최근 검진에서 뇌 연령이 무려 15살이나 어리고 건강해졌다는 놀라운 판정을 받으며 담당 의사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연구진의 발표에서도 새로운 지식이나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익히는 60대 이상 노년층의 인지 기능이 최대 23%나 향상된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우리의 뇌는 근육과 같아서 나이가 들수록 의도적으로 새로운 자극을 주어야만 급격한 퇴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배움이 타인과의 경쟁이나 의무감 때문이었다면 인생 후반전의 배움은 오롯이 나 자신의 순수한 기쁨과 열정을 위한 것입니다. 77이라는 늦은 나이에 처음 수영을 배워 실내 수영장 강사로 활동하는 어르신이나 매일 영어 동요를 따라 부르며 손주와 즐겁게 소통하는 어르신처럼 배움에는 결코 나이의 제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60대 이후 나를 다잡고 삶을 완전히 바꾸는 7가지 지혜를 담은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깊은 울림이 되었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지혜를 공유해 주신다면 모두가 더욱 지혜롭고 당당하게 노후를 맞이하는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만드는 실천 단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째, 나이나 체면 때문에 지레 포기했던 해보고 싶은 일의 목록을 노트에 적어보는 것입니다. 둘째,
그 중에서 가장 작고 부담 없는 일부터 골라 오늘 당장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셋째, 주변 지인들에게 나 오늘부터 이거 배우기 시작했어 라고 당당히 말하며 자신과의 약속을 다지는 것입니다. 지나온 과거의 페이지를 후회하며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쓰지 않은 수많은 페이지가 남아있고 그 페이지를 채워나갈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 한켠에서 꿈틀거리는 작은 호기심 하나가 10년 뒤 당신의 삶을 세상에서 가장 찬란하고 행복한 인생으로 완성해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